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크리스찬 미확인 동물학으로 본 에드가 케이스의 아틀란티스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미확인 동물의 아틀란티스 기원설과 아틀란티스 서아프리카, 북서아프리카설 그 중에서도 이제 모리타니아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확인 동물 용이나 뭐 공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유전자 조작이 돼서 아틀란티스에서 기원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저번에 소개를 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아틀란티스의 위치에 대한 지리학이죠. 그래서 아틀란티스의 위치에 대한 지리학에 대해서 여러 가설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초고대 문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최초의 이제 초고대 문명 알려진 것이 바로 아틀란티스죠. 그래서 이 아틀란티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위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표적인 초고대 문명인 아틀란티스의 위치에 대한 여러 가설들. 거기에는 이제 대서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크레타 지중해설, 사르디니아나 이렇게 지중해설이 있고 대서양설이 있죠. 자, 그럼 대서양설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대서양 중앙 쪽에 있었다. 지브롤터 해협에 이제 바깥에 이제 그 대서양 쪽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의 큰 섬과 주변 섬들과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또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이 대서양설도. 그래서 이제 그 아메리카 쪽에 치우친 미미니 섬이나 아니면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에 치우친 아조레스설,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있죠. 그런데 이 대서양설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틀린 걸로 알려지죠. 왜냐면 이제 판구조론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설, 아메리카 대륙 쪽에, 버뮤다 대륙붕에 이제 비미니나 이런 쪽에 이제 있었다. 비미니를 포함한, 대륙붕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 쪽에 아틀란티스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미국이 부활한 아틀란티스 문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극설이 있죠. 남극은 이제 대서양이라기보다 대서양, 인도양, 그 다음에 어딥니까? 태평양 다 걸쳐 있죠. 그래서 그레이엄 핸콕이 주장하는 거죠. 유명한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뜨겁게 오르는 이제 떠오르는 북서아프리카설. 여기에는 이제 모로코설과 모리타니아설이 있습니다. 2008년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아틀란티스 학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독일의 마이클 휘브넌가 이 사람이 모로코의 수스마사 해안 평지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사란티티스라는 사람이 모리타니아의 리켓 구조가 아틀란티스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미노아 문명을 파괴한 산토리니 섬 자체가 아틀란티스의 어떤 중심 도시다. 이런 주장도 이제 전통적으로 있었죠. 근데 연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서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팀 알베리노 등이 주장하는 이제 사르디니아 섬,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르디니아에 거인의 거석 구조물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틀란티스냐? 그 얘기는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죠. 어찌됐건, 거의, 이제까지 나온 그 아틀란티스의 위치에 대한 거의 모든 얘기를 한번 다 제가 총망라 해봤습니다. 저는 약간 이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다른 것들도 좀 봐야죠. 자, 여기서 이제 플라톤이 자기 6대 선조인 이제 솔론으로부터, 아테네의 7현인이죠. 솔론으로부터 들은 이제 이야기죠. 이집트의 사이스에 솔론이 이제 갔다가 거기에 아주 오래된 이제 뭐예요. 신전의 신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죠. 아틀란티스 문명이 있었고 거기서 도피한 사람들이 이집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앙에 이제 지배층이 살고 그다음에 동심원 구조죠. 물이 있고 육지가 있고 물이 있고 육지가 있고 물이 그래서 이 중심의 시설을 육지가 두 개, 원형 육지가 두 개, 그다음에 원형 물이 세 개가 보호하는 이러한 도시 구조가 돼 있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크죠. 수십 킬로미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데아라는 세상, 철인이 다스리는 그 세상의 모태로서, 구현으로서 아틀란티스를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실제로 있다고 믿고 얘기를 했죠. 마치 이제 동양에서 주나라가 본거 유교의 이상이 구현된 국가처럼 생각하듯이 플라톤의 이제 철인 정치가 구현된 아주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로 이제 예를 든 건데 실제로 있었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한 건데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안 믿었죠. 그런데 이제 19세기 들어서 이제 트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굴되면서 아틀란티스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국어학교가. 그렇지만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남쪽에, 아틀란티스 남쪽에 바다가 있고, 수로를 통해서 이 거대한 원형 도시로 들어오고, 위에는, 북쪽에는 이제 산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배산 임수 그런 구조인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저는 이제 가능한 게 옛날에 이제 초고대 문명의 고도의 기술로 충분히 이러한 거대 원형 도시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두바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뭐 카타르 이런 데 가보면 지금도 이런 걸 만들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요. 충분히 옛날에 저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이 그죠? 아틀란티스의 모양이. 그래서 그런데 아틀란티스가 몇 번의 파괴 끝에 결국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떠올라서 진흙에 막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대서양설 중에 아틀란티스를 학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이제 19세기에 누군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대서양 한복판에 호주 같은 큰 대륙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이제 플라톤이 지브롤터 해협, 그렇죠. 헤라클레스 기둥 바로 바깥에 나가니까 여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도서들, 주변 도서들을 포함하는 거죠. 이 문화권은 아틀란티스다 주장을 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게 뭡니까? 카나리아 섬이라든가 이런 섬들, 그렇죠? 여기 아조레스 섬, 이런 것들을, 아틀란티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죠. 아조레스, 마데이라, 카나리아 제도, 여기죠. 여기에, 이 남은 섬들이 아틀란티스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중앙에 아틀란티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주변에 대륙이 또 있었다는 거죠. 중앙이 아니라. 그런 주장도 있지만, 판구조론이 나오면서 이게 다 틀려졌죠. 2차 대전 때, 이제, 해전을 해야 되니까, 폭탄을 쏴서, 이제, 해저를 측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폭심학이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해저의 지형이 밝혀지면서, 판구조론이 나오면서, 이 섬들이 어떤 거대한 섬의 일부다. 이런 것이 틀렸다는 게 나왔죠. 뭐 대륙섬이라든가 해양섬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해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확한 이론이 나오면서 이 고전적인 거 19세기의 아틀란티스학, 그러니까 이제 대서양 중앙에 아틀란티스라는 큰 섬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중앙이 아니더라도 요 주변에 있던 섬이 가라앉고 이 꼭대기만 남았다. 아니면 이쪽이 남았다. 이게 다 이제 틀렸다는 거죠. 왜냐면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거대한 이제 열곡대, 해저, 화산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이제 신안군에 가면 뭡니까? 옛날에 황해가 낮았을 때, 해수면이 낮았을 때 지금 뭐 신안군에 있는 많은 섬들이 사실은 어떤 산의 꼭대기였죠. 뭐 이것도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륙섬이면 대륙붕에 있는 어떤 산 꼭대기면 당연히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보고 이렇게 섬이 되죠. 해수면이 충분히 올라왔을 때.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연결짓는 큰 구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걸 많이 주장했죠. 그래서 대서양 동쪽에서는 이제 요거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대서양 서쪽에서는 이제 바하마 제도라든가 어딥니까? 버뮤다 삼각지대라든가 아니면 비미니섬 이런 쪽을 주장을 했죠. 그리고 특히 에드가 케이시가 예언한 그때 비미니섬의 어떤 해저 구조가 발견되면서 이제 특히 바하마 그 뭡니까? 그 어디예요? 버뮤다 삼각지대 거기가 이제 바하마 섬이나 비미니 섬은 뭡니까? 철의 삼각지대에 속해 있죠. 거기에서 발견된 요 해저 지형이 이제 아틀란티스의 신전의 일부였다. 이런 것이 힘을 얻었지만 이제 확장성이 없는 거죠. 주변에 더 이상의 다른 아틀란티스의 그 구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흐지부지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설에서 중앙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대서양의 동편, 유럽에 치우쳤다, 아니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치우쳤다. 이 세 가지 설은 이제, 판 구조에 의하면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엄 행콕이 주장한 남극설. 그 사람이 똑똑은 하지만 이제 남극설은 이제 좀 제가 봐도 좀 틀린 겁니다. 왜냐면 남극은 너무나 거대하고 그 숨겨진 게 훨씬 많습니다. 아틀란티스 수준이 아닙니다. 아틀란티스는 조그만 섬이죠. 섬이라든가 수십 킬로의 어떤 주변의 세력권까지 따져봤자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지만 이 남극 대륙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뭐 수십 킬로가 아니라 수천 킬로죠. 그리고 아틀란티스 이전일 수도 있는 다른 초고대 문명들이 훨씬 많았을 거다.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이제 남극 무적행설이다. 저는 이제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 같은 존재들 그의 문명이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이 꽉 이제 임봉을 해놓은 거죠. 막아놓은 거죠. 무적행을 막아놓듯이. 남극 무적행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남극 아틀란티스설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극 아틀란티스 지중해설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아니, 세 가지죠. 크레타 섬하고 산토리니 섬하고 사르디니아 섬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얘기한 헤라클레스 기둥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서 봤을 때 정면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르디니아 섬이었다. 아틀란티스가. 근데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면 여기에 거석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엄청난 거석 구조들, 네피림 거인족이 세운 게 있죠. 그 다음에 크레타 섬에 이제 미노아 문명을 갖다가 아틀란티스 문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산토리니 섬이 이제 BC 1400년에 이제 대분화를 일으키면서 크레타 섬, 갑돌에 있는 이제 블레셋 족속을 해양민족이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이쪽 팔레스타인으로 보냈죠. 그때는 아틀란티스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플라톤이 얘기한 연대는 이제 이거보다 10배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산토리니 섬이다. 요 자체가 아틀란티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산토리니 섬의 이 중앙이 분화하면서 거대 칼데라가 형성됐을 때, 그 아틀란티스, 플라톤의 얘기하는 뭡니까? 아틀란티스 도시가 크기가 요 안에 쏙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근데 이제 플라톤이 크리티아스하고 티마이오스의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플라톤보다 더 고대의 헤로도투스입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헤로도투스가 말한 지도에 보면 아틀란티스가 어디 있다고 했냐면 헤라클레스 기둥이 여기고 여기라고 그랬죠. 북서아프리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북서아프리카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 기둥 바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열로도 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함대를 파견해서 아테네를 쳤다. 이런 얘기가 플라톤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함대를 보내서 아테네를 쳤다 이거죠. 그래서 고대 지중해에 보면 이제 스페인이나 북서아프리카, 모로코 쪽에는 문명이 없었죠. 이탈리아 반도까지만 있었고 여기 튀니지, 그렇죠. 여기 이제 뭡니까?
카르타고가 있었죠. 근데 이쪽에는 없었다고 보는데 플라톤은 훨씬 고대 헤로도투스죠. 아틀란티스가 여기 있었다. 북서아프리카에 발달된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틀란티스 북서아프리카설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드린 아까 제가 독일의 그 학자가 얘기한 수스마사. 여기 보면 이제 모로코의 수스마사 지역이죠. 그 중에서도 아틀라스 산맥의 여기 어딥니까? 중앙은 아틀라스 산맥이 지나가고 해안의 평지. 아까 얘기한 이제 카나리아나 뭡니까? 아까 그 섬들. 그쵸? 그 섬들이 아니라 여기다 이거죠. 그래서 지브롤터 해협의 헤라클레스 기둥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함대를 파견해서 아테네를 쳤다는 거죠. 수스마사 지방이죠. 우리나라 행정구역 도처럼 이 프로빈스 모로코를 구성하는 12개 지역 중에 하나가 수스마사 지방의 중앙에 있는 이제 산악 지역이 아니라 해안 평지 지역이 거기에 아틀란티스가 있었다고 이제 독일학자가 2008년에 주장을 했죠. 요걸 보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단점이 이 구조가 안 나오는 거죠. 이 구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로코보다 약간 남쪽에 가면 이 모리타니아가 있고, 모로코하고 이제 모리타니아 사이에 서사하라다. 그래서 이제 모로코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서아프리카 이쪽 여행하다가 이제 프랑스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납치가 됐다가 이제 프랑스 군이 이제 특공대가 구출해냈죠. 이쪽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많은 데입니다. 이 사하라 이 지역이 사헬 지역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수스마사 지역 중에 해안의 평지 여기가 아틀란티스였다고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함대를 파견해서 아테네를 충분히 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점이 뭡니까? 그 동시면의 거대 구조가 발견이 안 된 거죠. 근데 동시면의 거대 구조가 바로 밑에 여기 발견이 됩니다. 그게 어딘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도에 보시면 모로코의 이제 아가디르 이쪽이 바로 수스마사의 해안 지역, 여기 해안 평지 여기를 이제 그 아틀란티스의 실제 위치다 요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구글 지도를 더 확대를 해보면 거기보다 좀 내려가면 요 아타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위성으로 봅시다. 위성으로 보면 다시 여기 보면 모로코에 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기는 문제가 그 동시면 구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죠? 카나리아 제도 여기 라스팔마스 아주 유명한 데죠. 우리 한국 원양어선이 많이 가 있죠. 근데 거기 말고 이제 여기 보면 모리타니아 여기 보면 여기 다 이슬람 국가죠. 해안에서부터 좀 멀지만 잘 보면 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거대한 동심원 구조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여기 지금 여기 수스마사 지역에는 안 나와요, 모로코. 근데 모리타니아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죠? 요걸 보면 거대한 동심원 구조가 보죠. 이게 이제 나사에서 인공위성으로 발견한 지역이죠. 여기가 워낙 오질해서 모리타니아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나사가 인공위성으로 이걸 찾아냈죠. 그래서 사하라의 눈이다. 이 거대한 사막 중에 서쪽 이 지역에 이 모리타니아 국에 여기 보면 이게 한 400~50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하라의 눈이라는 거대 구조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근데 이제 보면 이게 바로 아틀란티스다. 이걸 주장을 이제 2008년도부터 사람들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헤로도토스가 북서아프리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거죠. 수스마사 지역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보이시죠? 요거 사하라의 눈 구조. 이게 한 40km인가 그럴 겁니다. 요 중간이 한 25km인가 그렇고 바로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여기 보죠. 여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아틀란티스가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어떤 거대한 섬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해수면을 약간만 높여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대가 높은 거예요. 이 아틀라스 산맥이 있고 여기 보면 이 모래, 이 사하라 사막 전체가 모래가 아니라 암석도 있고 자갈도 있고 그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이렇게 진짜 모래로 돼 있죠. 그렇죠. 이 모래. 근데 이제 어찌됐건 해발 고도가 낮은 데가 물로 차면 어떻게 되냐면 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틀란티스 문명이 발달해서 여기서 이렇게 쳐들어왔다 이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지브랄터 헤라클레스 기둥에서부터 이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기가 가깝긴 하지만 원형 구조가 안 나오는데 모리타니아에서는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그 원형 구조가 있었고 또 플라톤의 진술과 일치하는 게 북쪽은 산악 지역이고 남쪽이 바다에서 수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여기가 고대의 지중해가 테티스해잖아요. 잠깐만요. 테티스해. 그렇죠. 이게 테티스해죠. 고대 지중해가 있을 때 여기도 바다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섬으로 있었을 때 여기에 뭔가 엄청난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 역사시대 이전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제 기니도 섬이고 카메룬도 섬이네요. 그렇죠? 니제르도 섬이고 나이제리아도 섬이고 차드워는 초고대 그 호수가 되는 거죠. 지금하고 이제 바다와 대륙의 구조를 이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대서양에서 바라봤을 때 그 사하라의 눈, 지금 아틀란티스라고 주장되는 이 리캡 구조가 여기 있는데 인공위성 사진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 보면 이 모래들이 바다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바다로 차 있다가 이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 모래가 이제 그동안 퇴적돼 있다는 거죠. 바다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여기 바실로사우루스도 돌아다니고 무시무시한 바다였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쪽이 해발 고도가 낮아서 이쪽이 뭡니까? 바다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이 섬이었고 여기는 막았다는 거죠. 섬은 섬인데 거대한 섬이죠. 여기를 막아서 고대의 아틀란티스 문명이 여기서 발달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잘 보면 이 쓰나미가 휩쓸고 간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나미가. 아틀란티스가 몇 번 물의 그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로 있을 때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쓰나미의 공격에 의해서 세 번 문명이 망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그렇죠? 지금도 이제 태평양의 섬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해수면이 높아져서 그 지대가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 거대 쓰나미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여기서부터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중해에서 여기 화산이 많습니다.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와갖고 여기를 세 번 이렇게 물에 잠기게 했다는 거죠.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남은 흔적들이 물이 이렇게 휩쓸고 가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죠. 여기 리케크죠.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거죠. 여기. 근데 이제 그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제 플라톤의 이제 진술해 보면 그 주변에 어떤 이제 부가 구조들, 아틀란티스 섬을 지키는 도시를 지키는 부가 어떤 그 구조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그 구조들이 발견이 돼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 어떤 게 발견되냐면 삼각형 어떤 모양, 사각형 모양 어떤 그 건물의 구조, 거대한 건물의 구조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가 그 바위들이 뭐냐면 어떻게 돼 있냐면 검은색, 붉은색으로 돼 있어서 플라톤의 진술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틀란티스의 코끼리가 엄청 많았답니다. 기린하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코끼리나 이 기린의 암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화석화되지 않은 아직 칼슘 상태의 고대 고래의 어떤 그 뭡니까? 뼈다구.
그렇죠. 유골들이 아직 있다는 거죠. 화석이 아닙니다. 어디에? 이 사막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여기가 뭐였다는 겁니까? 바다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화석화되지 않은 걸로 봐서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뭔가 아틀란티스에 대한 엄청난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아틀란티스 학을 연구하는 이분들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프리메이슨이나 이쪽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정보를 제가 좀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리켓 구조에 보면 여기에 이제 뭡니까?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켓 구조는 사하라의 눈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충돌 크레이터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화산 분화구도 아니랍니다. 그럼 뭘까요? 미지입니다. 미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가 분쟁 지역이고 그렇죠. 쉽게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지죠. 사하라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사에서 맨 처음에 모리타니아 리켓 구조를 인공위성으로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스타디온이 607피트인데 그 127스타디아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23.5km인데 이게 정확히 23.5km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더 연구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분명히 인공적인 구조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홍수 전후에 네피림들은 어떤 그 유기물과 무기물을 융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가 아니라 돌을 자라게 한다든가 결정구조를 성장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주상절리를 성장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유기물이 자라듯이 만들게 하는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얘들이. 안 그러면 거대한 돌을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루마니아의 부세지산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유기물과 무기물의 구별이 없이 이 사람들이 이제 주기율표의 모든 원소를 굉장히 잘 다루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암석들을 나무를 자라게 하듯이 자라게 공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건축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틀란티스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제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죠. 여기가 아틀라스 산맥이고 여기 스페인의 여기 아틀라스하고 같은 쌍둥이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탄 거인 전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너무 나간 얘기고 그런 거는 좀 못 믿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조금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트한 그 어떤 그 초고대 문명을 연구하고 싶은 거죠. 하여간에 이제 지금 상태의 대기 구조와 지질 구조와 그 다음에 어떤 그 대륙의 분포, 해양의 분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술.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는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심지어 차원까지 달랐다는 얘기도 있죠. 어찌됐건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 리켓 구조를 나사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얘기한 거랑 딱 맞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수십 킬로, 이 서울만한가요? 하여간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단일 동심원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죠? 이게 엄청나게 침식이 많이 됐는데, 그렇죠? 쓰나미가 있었다면 쓰나미에 의해서 침식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는 뭡니까? 사하라의 엄청난 모래폭풍에 의해서 침식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근데 문제가 여기에 또 많은 유물들이 있답니다.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앞으로 이제 실제로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 실제로 이렇게 생긴 구조일 거다, 인공물일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상상화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가 바다였고, 여기가 수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북쪽이 산맥이다, 산악지대다, 그러죠. 이 얘기죠. 여기가 고도가 높은, 해발 고도가 높은 이제 산지고, 밑에 바다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아틀란티스, 북아프리카, 모리타니아의 리켓 구조설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사하라 사막의 고대에는 아주 비옥한 뭡니까? 그 에덴 동산 같은 지역이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인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차도라든가 여기 거대한 호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강들이 있었죠. 수계죠. 그것이 이렇게 모래 사막이 된 거죠. 세계에서 최고로 큰 사막이 됐죠. 여기에 아틀란티스가 있었다는 거죠. 이 풍족할 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해수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찌됐건 이것이 멸망하면서 사막화되고 아틀란티스가 없어지면서 그때 살아남은 무리들이 어디로 갔냐?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문명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죠. 뭐 수메르 문명도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집트 문명도 갑자기 나타났죠. 그러면 외계에서 온 게 아니라 이 선대 문명인 아틀란티스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아틀란티스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구려 때 고조선 얘기하듯이 이집트에서 아틀란티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이 아틀란티스가 노아홍수 이전이냐, 노아홍수 이후냐가 중요하죠. 만일 노아홍수가 랄프 우드로 박사 말대로 전 세계적이지 않고 거의 전 세계적인 국소 홍수였으면, 그렇죠? 국지적 홍수였으면 서바이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바이브에서 이집트로 갔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온 땅에 기식하는 모든 동물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전 지구적인 홍수를 믿는데, 랄프 우드로 박사는 거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건 그 당시 알려진 땅을 가리키는 거지 전 지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런 일관성 있는 주장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소홍수학을 믿는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안 믿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지구적인 홍수를 아직 믿습니다. 따라서 아틀란티스가 이집트 선대 문명이었으면 이거는 홍수 전이 아니라 홍수 이후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를 파괴한 홍수는 전 세계적인 노홍수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함 족속의 문명인 아틀란티스를 파괴한 국소적인 메가쓰나미였을 거다. 그리고 그 당시 경제 중심은 아틀란티스였고, 그 다음에 종교 중심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신할 땅이었을 거다. 그래서 갑자기 문명이 두 개 나타나는 게 수메르하고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탑 문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수메르로 가고 아틀란티스 문명이 이집트로 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아틀란티스와 수메르를 본다면, 어찌됐건 이제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다음에 그 사하라 사막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뭘 봤습니까? 이 강줄기, 고대의 강기줄기를 이렇게 실제로 막 60년대, 70년대 찾았어요. 이거 화성에서도 이런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다 강이 엄청나게 많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나일강도 요 밑으로 계속 흘러가는 흔적이 있어요. 즉 고대에는 여기 뭡니까? 지중해가 무지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브롤터 해협이 실제로는 뭐였냐면 이게 폭포였죠. 그래서 대서양물이 수만 년 동안 흘러들었죠.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바쁘니까. 하여간에 고대에 엄청나게 거대한 메가레이크하고 엄청나게 많은 강들이 발견이 되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는 이제 뭐냐, 그러면 아틀란티스를 파괴한 홍수는 노아의 대홍수일까? 아니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메가쓰나미였을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잘 보는 조 로간의 이제 조 로간 이스피어런스, 제가 앞으로 이 JRE 요걸 많이 올릴 텐데 거기에 보면 그레이엄 행콕하고 랜달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그 냉각기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랜달 칼슨 이 사람이 이제 프리메이슨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보는 또 많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과 다르게 왜곡해서 탈이죠. 자, 그러면 대홍수와 거대 포유류의 멸종 원인,
이것이 아틀란티스나 성경 노아의 대홍수하고 어떻게 연대기를 맺어야 되냐, 이걸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빙하기가 이제 그 스위스의 어떤 그 빙하학자 중에 기독교 빙하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격변 홍수를 주장한 이제 버클랜드 목사하고 좀 친분이 있던 사람인데, 그 아가시라는 사람입니다. 아가시라는 사람이 그 빙하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성경적으로 투출한 사람은 아니고 과학자죠, 과학자. 기독교인 과학자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빙하기 이론을 이제 만든 사람인데, 문제는 이제, 최종 빙하기, 그 사람들의 말은 이제 노아 홍수는 최종 빙하기인데, 최종 빙하기 때 서서히 더워지는데, 갑자기, 잠깐, 1200년 동안 엄청나게 추워지는 때가 옵니다. 그걸 갖다 영거 드라이 아이스기라고 하는데, 그때 추우면서도 해발 고도가 높아집니다. 아니,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거대 포유류, 그러죠. 뭐 맘모스라든가 뭐 마스토돈이라든가 뭐 엄청난 거대 포유류들이 다 죽었다. 인드리코 세리엄이라든가 뭐 그렇죠. 웰라스모 세리엄 이런 거 다 죽었다 이거죠. 뭐 털코프에서 털마모도 다 죽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노아의 대홍수 아니겠냐. 그런데 이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거 드라이아스기를 갖다가 누가, 그거를 이제, 빙하를 시추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꽃가루 화석을 조사한다든가, 지질을 연구하면 나오는데, 문제는, 그때가, 왜 생겼냐. 거기에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북미 대륙을 덮고 있던 빙하가 있었고, 거대한 빙하가 있었고, 그 빙하의 일부가 그 오데오 있죠, 오데오에서 녹아 있었는데, 그 오데오를 막고 있던 빙하의 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오데오의 찬물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거대한 오데오의 찬물이 북미 대륙에 있던 그 엄청나게 차가운 물이 대서양으로 엄청나게 흘러들으면서 그 해류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고대 해류의 구조를, 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안지대가 침수되면서 엄청나게 추웠다는 거죠. 고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요즘에 와서 그것이 무너졌든지 다른 빙하가 녹았든지 대륙 빙하가 녹았든지 그게 원인이 딴 게 아니라 해성이 충돌했다는 겁니다. 두 번.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증거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그린란드에서 자꾸 발견이 돼요. 여기에 히아와사 글레이시어라는 빙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뭐가 발견됩니까? 고기만 아니라 이제 그 해성이 막 쪼개지면서 충돌이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영거드라에서 임팩트 가설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요거를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노아의 홍수라든가 아틀란티스 파괴 시점하고 거의 일치한다. 요 얘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그레이엄 행콕이라든가 랜달 칼슨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이제 노아 홍수하고 관련은 있지만 노아 홍수가 더 전지구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 영거 드라이아스기를 이제 잘 연구해보면 노아 홍수와 뭔가 관련이 있을 텐데, 아직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과연 그 뭡니까? 요거는 잘못 깨달았네. 그래서 점점 최종 빙하기 이후에 점점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1200년 동안에 무지하게 추울 때가 왔었고, 이때에 이제 뭡니까? 아틀란티스가 무너지던, 멸망하던, 대홍수 시점이냐, 아니면 노아의 대홍수 시점이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의 기온으로 해수면으로 회복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전문적인 얘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요거는 뭐냐면, 이 섬이, 그쵸? 이 카나리아의 섬 하나가 무너지면 초거대 뭐가 생기는 겁니까? 메가 쓰나미가 생겨서 여기가 다, 홍수로 덮이는 거죠. 그래서 아틀란티스가 무너진 이유가 여기에 대서양에서
아니면 지중해에서 거대한 뭐가 일어났답니까? 지진 해일, 아니면 섬 하나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랜드 슬라이드, 산사태죠. 섬 자체가 무너지는 산사태죠. 섬사태죠. 그거에 의해서 초거대 쓰나미가 생기면서 아틀란티스가 멸망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빙하에 뭐가 충돌했다는 겁니까? 해성 조각들이 충돌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요거죠,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달이라든가 뭐 수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타이탄이라든가 이런 그 외계 태양계 여러 이제 천체들을 보면 이렇게 크레이터 체인이라고 나옵니다. 모 행성의 거대한 중력에 의해서 차등 중력, 기조력인데 그거에 의해서 쬐그만 천체들이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져 갖고 연달아 떨어지는 거죠. 슈메이커 레비에이션이 목성에 떨어질 때 21조각으로 쪼개지면서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히아와사 여기 빙하에 보면 크레이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크레이터가 여기 최초로 빙하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임팩트 크레이터가 하나, 두 개. 이게 이제 크레이터 체인이죠.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아하, 영거 드라이아스기의 그 추위와 그 쓰나미가 요 충돌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외계 천체 충돌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그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31km 거대 충돌에 의해서 이 나사에서 다 찾아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틀란티스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인 가설인 영거 드라이아스기 아니면 이제 노아홍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확인 동물 아틀란티스 유전자 조작설. 요것을 이제 다시 또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